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에서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위사입방 BIFEO3 방막에서 스트링 완화 기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토믹 스케일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옥사이드는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라티스 컨스턴트를 가지게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STO와 BFO를 보시면은 STO는 약 3.905옴스트롱의 라티스 컨스턴트를 갖게 되고 BFO는 3.96옴스트롱의 라티스 컨스턴트를 갖게 되기 때문에 STO 위에 BFO를 그로스 시키게 되면 BFO가 약 1.41%의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옥사이드를 서로 위에 그로스를 하게 되면은 라티스 컨스턴트 미스매치 위에 미스핏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디펙트를 형성하면서 이 차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아래 논문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 주변에서 디펙트가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옥사이드가 이렇게 디펙트가 형성이 되면서 미스핏을 극복하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BF4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BF4의 구조입니다. BF4는 이제 롬보이드럴리 디스톨티드 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도 페이스가 변하는데 에너지 배리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페이스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라티스 스트링 릴렉세이션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온 논문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보시면은 BF4 같은 경우에는 디펙트가 형성이 되지 않고 스트레인드 레이어와 릴렉세이션 레이어가 두 개가 서로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서로 생기는 라티스 미스매치를 극복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폴라리데이션 매핑을 통해서 약 15나노 정도의 크리티컬 티크니스가 존재한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논문을 보시면은 BF4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쪽에 풀리 스트레인드 된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 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릴렉세이션이 진행되는 릴렉세이션 리즌이 존재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BF4는 라티스 미스매치를 극복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토믹 스케일에서 관측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의문심을 가지고 저는 이 주제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용한 샘플을 보시면은 STO 기판 위에 SR과 BF4를 크로스 시킨 거고요. 아래에는 이제 A-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오리엔테이션 매핑을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잘 증착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 되어 있고 A와 B 인터페이스를 살펴봤을 때 디펙트가 없이 아주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스트레인이 릴리즈가 되는지 한번 아토믹 단위로 분석을 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토믹 포지션을 어떻게 애널리시스 했는지 방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토믹 단위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한 부분은 AY, 인플레인 방향에서 라티스 스페이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템 이미지를 이렇게 찍게 되고, 그 뒤에 인텐시티를 가장 높은 점을 저렇게 피킹을 한 다음에 좌표값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좌표값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아토믹 스케일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약 10피코미터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피코미터 정도의 제가 정확도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정확도는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일단 STO 샘플에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라티스 파라미터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델 값과 비교를 해봤는데 그 결과 약 10피코메타 정도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프리시전을 높이고자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템 하디프 이미지는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패스트 스캔 방향과 슬로우 스캔 방향이 서로 90도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90도를 돌려서 찍었냐 하면은 슬로우 스캔에 의한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이 슬로우 스캐닝 경우에는 아웃 오브 플레인 매핑 결과가 약간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인 방향이 슬로우 스캐닝 경우에는 인플레인 방향의 데이터가 선이 그어진 것처럼 슬로우 스캔에 의한 에러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 얻고자 이렇게 90도를 틀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여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O와 SRO와 BFO는 어떤 형식으로 인플레인 매핑을 했을 때 다른 매핑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디프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트레인 매핑을 해본 결과 STO와 SRO는 0, 지금 여기서 0은 STO의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STO와 SRO는 중심을 0으로 가지면서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FO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약간 0에서 네거티브 방향으로 시프트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모듈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화해서 표현해드리면은 STO와 SRO 경우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작은데, 이 정도는 이제 메저먼트 에러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진 변화량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BF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FO는 STO와 SRO와 다르게 좀 다른 인플레인 방향으로 스트레인과 릴렉세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BFO가 다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제가 크게 나눈 게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모듈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중심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약간 네거티브 시프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크게 모듈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에서는 똑같은 BFO지만 아까 보셨던 STO와 SRO의 매핑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왜 이렇게 서로 같은 BFO 샘플에서 찍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BFO가 이렇게 모자이크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쪽 영역에서 찍었을 때는 모듈레이션이 보이는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영역에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얻은 건데요. 이건 일단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모자이크 스트럭처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도메인과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도메인에 이번에는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은 110 오리엔테이션의 BFO, SRO, STO 샘플입니다. 지금 이미지 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BFO 영역에서 저렇게 도메인 영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메인 안쪽에 있는 저 영역 안에서 찍은 이미지와 밖에서 찍은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A 리전에서 찍은 이미지는 인플레인 시프트가 그 B에 비해서 좀 작고, B는 A에 비해서 인플레인 시프트가 상대적으로 좀 컸음을 분석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본 결과 폴라 디스토션 매핑까지 같이 병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플레인 시프트가 적었던 경우에는 지금 확대된 이미지를 보시면은 FEI온이 BI 아톰 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라 디스토션 매핑을 했을 경우에는 폴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플레인 시프트가 굉장히 컸다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FEI온이 BI 아톰 사이에 중앙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인 시프트는 크지만 폴라 디스토션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통해서 인플레인 방향으로 라티스 스트레인과 릴렉세이션이 도메인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예전 논문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BF4가 fully strained 영역과 relaxation region이 따로 존재를 하며 약 15나노 정도의 크리티컬 thickness를 갖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아토믹 스케일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랜덤하게 어디에서는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인플레인 디스토션이 나왔고 어느 쪽에서는 디스토션 이런 경향이 나왔는데 그것이 알고 보았더니 도메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콜라보레이터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시간 맞춰 발표해 주신 우리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전에 이 연구들이 그 라메시 미국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도크백에서 이렇게 레티스 그러니까 기판하고 해서 약간 테트라고날 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뭐 그런 연구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Are there relationship strain and that's mismatch? 스트레인하고 How about that's mismatch? 격자의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돼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let's constant BF4 and the substrate? How much difference? 1.4. 1.4%. How many appears dislocation? Maybe that's mismatch appears by edge dislocation. 예. So 그 레티스 미스매치가 있으면 디스로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건 그 TM상에서 그런 그 격자가 In TM image, I couldn't find the dislocation area. no fine. probably there are so many defect last time he showed, but he could not observe any dislocation. It's a line defect. Some figures appears strains. Yeah, probably it's a stag. Yeah, I know. So maybe based on the dislocation. 혹시 디스로케이션 모르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 박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사토 선생님 그 발표가 있겠습니다. Please come forward. I think you are. Can you see this slide? Please come forward. 다음은 오사토 선생님이신데요. 오사토 교수님은 나고야 공대에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정년하신 이후에 지금 그 핀란드죠. 핀란드에 지금 계십니다. 예.